네, 오전에 했었던 파일에서 계속 이어서 할 거고요. 저희가 신경망을 만들고 훈련시킬 때는 GPU를 이용하는 게 조금이라도 속도가 빠를 것 같아서 런타임의 유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뭐 머신러닝 18번 CNN 파일이고요. 여기 메뉴 중에서 런타임이라고 하는 메뉴 있죠. 여기에서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런타임 유형 변경이라고 하는 메뉴 있을 거예요. 요거 선택하시고 여기 T4 GPU 선택해 주시고요. 선택하시게 되면 런타임 해제하고 삭제하고 다시 연결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확인해 주시면 돼요. 확인. 그럼 요거 선택이 됐죠. 선택이 된 상태에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하시면은요. 여기 새로운 GPU를 가지고 있는 가상 머신을 다시 할당을 받아요. 새로운 컴퓨터를 다시 할당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그 다운로드 받았던 앱리스트 이미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다 다시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두 실행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실행. 그래서 모두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그첫 번째 셀부터 임포트가 있는 부분 있죠. 첫 번째 셀부터 시작해서 점심시간 직전에 썼던 코드까지가 쭉 하고 실행이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이렇게 코드들 중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코드들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모두 실행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소스 부분 보시면요. GPU가 있는 거 보이시죠? GPU 있는 상태로 저희 사용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저희는 어, 그 케라스 데이터셋에서 제공이 되어지는 패션 앱리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왔고요. 훈련셋은 68,000개의 샘플, 그 다음에 그 테스트셋은 죄송합니다. 68,000개가 아니라 6만 개였죠. 훈련셋은 6만 개의 샘플, 그리고 테스트셋은 만 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는 변수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변수 모양 이렇게 보이죠. 네. 그런 샘플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4차원 배열 형식으로 사용이 된다 그랬어요. 흑백 이미지지만 흑백 이미지를 1차원 배열 모양처럼 사용할 거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이미지의 세로 길이, 이미지의 가로 길이, 그 다음에 채널의 개수는 1개, 이렇게 3차원 모양으로 이미지 한 장을 3차원 모양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0에서 1 사이로 스케일링한 변수가 xtrain full scaled, 그 다음에 xtest scaled 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가 있고요. 테스트 셋은 당분간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xtrain full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xtrain full과 ytrain full이 있죠. 이거를 훈련 셋과 검증 셋으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변수가 xtrain, 이게 훈련 셋, xval, validation, 검증 셋, 그다음에 ytrain, 훈련 레이블이고요. yval은 검증 레이블입니다. 오전에 이런 그 합성곡 신경망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들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제일 처음 단계는 시퀀셜 객체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시퀀셜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시퀀셜은 일렬로 쭉 연결이 되는 그런 신경망을 시퀀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게 됐죠. input, convolution, pooling, convolution, pooling, flatten, dense, dropout, dense.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일렬로 쭉 사슬처럼 연결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객체를 시퀀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수 이름은 모델이라고 할 거고요. 케라스의 레이어스에 보시면 시퀀셜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생성자 이렇게 호출하시면 되고요. 어? 레이어스가 아니었 그냥 시퀀셜이었었나요? 케라스.시퀀셜? 네.
그래서 그냥 케라스 점 시퀀셜 그러면은 시퀀셜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인풋이 있어야 되죠. 자, 인풋의 모양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인풋츠라고 할까요? 인풋츠는 케라스 점 인풋 여기서 그냥 바로 인풋이라고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고 여기서 모양 주셔야 되겠죠. 모양을 shap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주셔야 되는데 자, 이미지 한 장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풋 레이어. 자, 요거는 입력층, 인풋 레이어예요. 인풋 레이어인데, 인풋 레이어에서 모양을 잡으실 때에는 샘플 한 개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샘플 한 개의 모양. 자, 우리 훈련셋 보시면은요. 훈련셋은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죠? 가로 길이, 세로 길이 28. 맞아요? 가로 길이 28. 그리고 채널의 개수는 여기가 한 개. 이런 이미지잖아요. 맞아요. 네, 흑백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녀석들이 전부 몇 개? 8대 2 비율로 나눴으니까 4만 8천 개. 4만 8천 개. 그래서 인풋의 모양은 요 이미지 샘플 한 개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지 샘플 한 개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48,000개, 28, 1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인풋의 모양은 뭘로 설정하면 된다? 뒤쪽에 있는 3개. 요걸로 인풋의 모양을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 쉐입은 28, 28, 그리고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미지의 세로 길이, 이미지의 세로 길이, 이미지의 가로 길이, 그리고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채널의 개수. 컬러 이미지가 아니라 흑백 이미지이기 때문에 채널의 개수는 한 개만. 이렇게 입력을 만들면 이 입력을 모델에다가 add 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층을 연결을 한 거예요. 입력층을 연결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첫 번째의 합성곡 층,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넣을 거예요.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넣을 거고요. 이름을 만들까요? 이름을 컨브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만드실 때에는요, 캐너스의 레이어스에서 찾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레이어스에서 찾으시면 되는데, 컨브 2D. 함수 이름이, 생성자 이름이요. 생성자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생성자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는 같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컨브 2D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컨브 2D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랑,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리시다 보면 컨볼루션 2D라고 하는 거 있죠. 컨브 2D하고요. 컨볼루션 2D라고 하는 두 개의 클래스는 같은 클래스예요. 같은 클래스인데 이름만 다르게 정의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컨브 2D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컨볼루션 2D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2차 원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여기에서 파라미터가 반드시 설정해야 될 파라미터가 있어요. 필터즈, 커널 사이즈, 스트라이드, 패딩 등등등등의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디폴트 값이 없는 게 딱 두 개가 있죠. 이거 두 개는 무조건 값을 주셔야 돼요. 디폴트 값이 없는 파라미터들은 아규먼트를 반드시 주셔야 돼요. 나머지는 뭐 기본 값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반드시 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 filters, 얘는 필터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합성곡층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유닛들의 개수예요. 유닛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거냐면 일단 32개로 해볼 거예요. 32개.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 커널 사이즈는요? 커널 사이즈는 3이라고 할 겁니다. 자, 2차원 컨볼루션이기 때문에 2차원 컨볼루션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3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유닛 한 개를 만들 때 합성곱을 하는 2차원 배열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커널 사이즈. 이게 커널 사이즈. 행이 행을 3개를 갖고 컬럼을 3개를 갖는 커널을 만들겠다. 이게 커널 사이즈가 의미하는 겁니다. 아, 여기 2D라고 되어져 있어요. 2D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뭐냐? 2D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이미지가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그죠? 컨볼루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필터를 넣어서 필터를 이동시켜 가면서 합성곱이라고 하는 연산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 필터를 32개를 사용하겠다는 뜻이고요. 어, 각각의 필터들마다 커널의 사이즈는 3 곱하기 3. 음, 여기 숫자 9개를 가지고 있는 필터로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32개의 필터가 모두 각각 커널의 크기는 3 곱하기 3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예,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패딩을 보시면은요, 패딩이 밸리드라고 되어 있어요. 밸리드는 그 원본 이미지의 사이즈가 줄어들겠죠.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기 스트라이드라고 되어 있죠. 스트라이드는 2차원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로도 움직여야 되고 세로로도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가로로 한 칸씩, 이거는 세로 방향이죠. 세로 방향. 행 방향, 로우 방향으로 한 칸씩 움직이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컬럼 방향으로 한 칸씩 움직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커널을 한 칸씩만 움직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컨볼루션 할 때에는 스트라이드는 1이 기본값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놔주시면 되고요. 어, 뭐만 바꿔줄 거냐면 패딩을 밸리드가 기본값인데 same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same.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나 보면 액티베이션 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액티베이션 함수. 액티베이션 함수는 그 활성화 함수죠. 출력값을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출력값. 액티베이션이 없으면 그 컨볼루션한 결과를 그냥 그대로 내놓는다는 얘기고요. 컨볼루션은 같은 인덱스에 있는 것들끼리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이런 거죠. 그 값을 그대로 내놓겠다는 얘기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이미지인 경우에 0부터 1까지 스케일이잖아요. 그래서 음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액티베이션 함수를 렐루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네, 나눠서 쓸까요? 음. 신경막 만들 때 댄스도 마찬가지죠. 댄스층 만들 때마다 그 가중 그 피처에다가 가중치들을 곱하고 만들어진 선형식을 어떻게 출력으로 내보낼 거냐라고 할 때 시그모이드를 쓸 수도 있고 소프트맥스를 쓸 수도 있고 뭐 렐루를 쓸 수도 있고 엘루를 쓸 수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렐루라고 하는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 곱층을 모델에다가 add, conv 1번 이렇게 첫 번째 합성 곱층을 넣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연결된 것만 보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생긴 이미지가 있어요. 세로 길이 28, 가로 길이 28.
그리고 얘는 채널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녀석을 필터가, 필터가 전부 몇 개가 있냐면 필터가 32개가 있는 거예요. 이 필터들은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값,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 커널 값들은 다를 수 있어요. 커널 값들은 난수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커널 값들은 다르겠지만, 전부 다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얘가 몇 개? 얘가 32개란 뜻이에요. 여기가 인풋이죠. 여기가 인풋. 물론 인풋도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48,000개가 있는 거예요. 48,000개가 있는 거고. 자, 이렇게 32개의 필터를 갖고 커널의 크기는 3인 컨볼루션 레이어를 만들었는데 세임 패딩을 하겠다고 했고 액티베이션을 하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컨볼루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필터 지나가고 하면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줄까요?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 우리 세임 패딩 썼어요. 세임 패딩. 그죠? 세임 패딩 썼기 때문에 세로 길이 28, 그 다음에 가로 길이 28인 이미지 모양으로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채널 값도 변경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채널 값도 변경이 되는 거는 없어요. 그죠? 이런 모양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픽셀 값들은 바뀌어 있겠죠. 픽셀 값들은 바뀌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왜? 여기 커널에 숫자들이 있으니까 합성곱 연산이 이루어지니까 어, 여기서 합성곱 연산이 이루어져서 이 픽셀에 있는 값들이 바뀌겠죠. 바뀌겠죠. 출력이 총 몇 개가 나올까요? 첫 번째 필터에서도 합성곱을 한 이미지가 하나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필터에서도 합성곱을 한 이미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의 이미지가 32장의 이미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필터는 이미지들 중에서 세로 선을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필터도 있을 거고, 어떤 필터는 이미지들에서 가로로 있는 색깔들을 그 중심적으로 보는 필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필터는 그 대각선으로 있는 색깔들을 좀 중심적으로 보는 그런 필터들도 있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의 필터들은 전부 다 난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될 텐데 여기에서 이 원본 이미지에서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뽑아내서 원본 이미지와 똑같은 크기의 그런 피처들을 몇 개를 만들어낸다? 필터 개수만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32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용어가 뭐냐면, 피처 맵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한 개의 이미지가 어떤 커널 사이즈를 갖는 필터로 들어가면, 그, 필터링된 합성곱이 이루어진 이미지 한 장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필터 개수만큼 나오니까 이거를 일종의 지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도. 특성들의 지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자, 여기에다가 뭘 연결을 하겠다라고 했냐면 맥스 풀링, 최대 풀링, 최대 풀링 층을 연결하겠다라고 했어요. 맥스 풀 1번이라고 할까요? 맥스 풀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만드시는 방법은 그냥 캐러스, 레이어스, 맥스, 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차원으로 할 거예요. 2차원 필터를 이렇게 움직여 다닐 거예요. 2차원 필터를 움직여 다닐 겁니다. 움직여 다닐 거고요. 네. 여기서도 클래스 이름이 맥스풀 2D가 있고 맥스풀링 2D가 있어요.
이거는 같은 클래스입니다. 네. 이름만 다른 같은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기본값 그냥 호출하시면 돼요, 여기서. 음. 자, 여기서는 기본값이 풀 사이즈가 2 곱하기 2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필터를 사용하겠다? 세로 크기, 이미지 세로 크기 2, 이미지 가로 크기 2인 유리창. 그런 필터를 사용하겠다는 뜻이고, 스트라이드는 지정되어져 있지 않은데, 지정되어 있지 않은 거는, 이거는 뭐냐면, 필터 크기만큼씩 움직이겠다는 뜻이에요. 필터 크기만큼씩 움직이겠다는 얘기고, 패딩 방식은 밸리드 패딩이죠. 그러니까, 이미지 시작 지점부터 이미지 끝나는 지점까지 패딩 없이 그 맥스 풀링이라고 하는 동작을 하는 그런 녀석이에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모델에다가 add 맥스 풀 1번을 다시 add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어, 그림을 다시 보면은요. 28, 그 다음에 채널 한 개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얘가 컨볼루션 들어갑니다. 컨볼루션의 필터는 2차원인데 이렇게 3 곱하기 3으로 생겼어요. 어, 얘를 나오면 이미지 모양이 바뀌진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이미지 모양은 원래 크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same 패딩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세로 길이 28, 가로 크기 28, 그 다음에 여기 채널은 1개. 그리고 컨볼루션에서는 3 곱하기 3. 얘를 세임 패딩으로 했으니까 똑같이 나와요. 28, 그 다음에 여기 채널 1개. 자, 얘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얘는 2차원 배열을 만드는데, 가로 크기 얼마? 가로 크기 2, 세로 크기 2. 음. 행의 개수, 세로 크기가 2고요. 가로 크기, 컬럼의 개수가 2인 필터를 써서 여기에 있는 4개의 값들 중에서 최대값. 그 다음에 얘를 이동시키는 거죠. 스트라이드는 요 크기 똑같이 이동시켜서 다시 여기 있는 4개의 최대값. 이렇게 찾는 거죠. 자, 얘를 지나고 나면 이미지의 크기가 어떻게 바뀔까요? 이런 맥스 풀링을 거치고 나면 세로 크기가 28에서 두 번 이렇게 내려갈 거니까 세로 크기가 14로 바뀌겠죠. 가로 크기도 두 번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뭘로 바뀌어요? 여기가 14로 바뀌어요. 채널의 개수 한 개는 변하지 않습니다. 채널의 개수 한 개는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바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컨볼루션에서 나온 아웃풋 한 개에 대해서 14 곱하기 14짜리 이미지로 만들어지고 이런 게 몇 개가 있어요? 이런 게 32개가 있겠죠. 32개의 이미지가 전부 다 14 곱하기 14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첫 번째 컨볼루션과 첫 번째 플링층이에요. 자, 그럼 여기다가 컨볼루션 한 번 더 한다 그랬죠. 컨브 2번. 만드는 방법 똑같습니다. 케라스, 레이어스, 그 다음에 컨브 2D. 자, 이번에는 필터 개수를 저거보다 더 많이 만들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만드느냐? 저도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테스트를 어떤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내느냐는 이거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망을 만들고 처음에 뭐 필터 개수를 32개로 해보고 64개로 해보고 128개로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대부분 그 2의 제곱승으로 하더라고요. 보통은. 두 번째 컨볼루션도 마찬가지로 뭐 32개, 64개, 128개 이렇게 바꿔가면서 신경망을 여러 개를 만들고 그거를 검증셋에서 테스트셋 쓰기 전에 검증셋에서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더 좋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터의 개수들은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 여러 개의 신경망들을 같은 훈련 세대에서 훈련시키고 검증 세대에서 검증을 해서 비교를 하면서 어떤 필터 개수가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는 이건 하이퍼 파라미터. 왜 60자를 썼느냐라고 하면 저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첫 번째 합성곱층에서보다 두 번째 합성곱층에서 더 많은 필터를 사용하는 게 성능을 더 좋게 만든다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보다 두 번째에 필터를 더 많이 사용을 한 겁니다. 더 많이 사용을 했고요. 커널 사이즈는 똑같이 할게요. 커널 사이즈는 똑같이 3으로 만들고요. 여기서도 패딩 방식은 패딩 방식은 same 패딩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도록 만들고요. 만들고 액티베이션 함수가 있는데 여기도 where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링층은 액티베이션이 없어요. 풀링 자체가 필터 안에서 최대값을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뽑아낸 그 최대값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거여서 풀링층은 액티베이션이 없어요. 근데 컨볼루션 레이어는 액티베이션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모델에다가 add, 컨볼루션 2번 레이어를 추가.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최대 풀링층입니다. 맥스 풀 2번인데요. 똑같이 테라스, 레이어스, 그리고 맥스, 풀, 2D 똑같이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도 기본값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풀 사이즈 12, 풀 사이즈는 2 곱하기 2. 네.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그 커널의 크기랑 똑같이, 그리고 밸리드 패딩으로. 자, 그러면 아까 여기로 들어온 게 처음에 여기서 이미지가 벌써 절반으로 줄었죠. 14로 줄었잖아요. 가로세로 크기가. 그럼 여기에서는 가로세로 크기가 14에서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7로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런 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model.add max풀 2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개의 컨볼루션 합성곱 레이어와 그 다음에 맥스 풀링 레이어를 합친 거예요. 여기까지가. 네, 혹시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있으세요? 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여기까지가 끝난 거죠. 컨볼루션, 맥스 풀링. 그 다음에 뭐 하겠다고 했어요? 플래튼을 추가하겠다고 했어요. 플래튼. 그러니까 모양이 지금 3차원 모양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3차원 모양으로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여기서는 그냥 이름 없이 그냥 바로 add 할게요. 테라스, 이렇게 하셔도 되죠. 함수 호출할 때 함수 아규먼트 넣는 자리에서 바로 생성자 호출해서 객체 넣어도 되죠. 네. 케라스, 레이어스, 플래튼. 플래튼은 정말 간단해요. 펼치기만 하는 거예요. 펼치기만 하는 거니까 그냥 플래튼 하고서 하시면 돼요. 얘는 하나. 네. 그냥 플래튼 레이어라고 할게요. 플래튼 레이어. 얘가 하는 역할은 입력 에어를 특성 맵이죠. 네, 특성 맵을 몇 차원 배열로? 2차원 배열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맵을 애드를 하고요. 애드를 하고, 어, 그 다음이 완전 연결망을 만들기로 했죠. 완전 연결망은 댄스, 그러니까 밀집되어져 있는 밀집, 어, 은립층, 은립층, 댄스, 히든, 레이어.
그냥 어차피 전부 다 은밀층이니까 밀집층이라고만 할까요? 댄스 레이어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집층을 넣을게요. 여기서는 먼저 만들어 볼까요? 댄스라고 만들까요? 댄스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 댄스 1번? 댄스 1번이라고 할게요. 테라스, 레이어스, 댄스. 댄스는 유닛게스 반드시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유닛게스는 우리가 지난주에 밀집층 만들 때처럼 100개를 쓸게요. 100개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액티베이션 함수 렐로 쓰겠어요. 렐로. 자, 이렇게 만들어진 댄스를 모델에다가 add. 댄스 1번. 그 다음에 넣기로 했었던 게 뭐냐면 drop out. 얘는 그냥 영어로 그냥 쓸게요. drop out layer. 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면 과대적합을 줄이기 위해서. 과대적합을 줄이기 위해서 넣는 층이에요. 자, 얘는 그냥 바로 할까요? 모델, add, 테라스, layers, 그 다음에 drop out 이라고 하는 생성자 호출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rate예요, rate. 이 rate의 의미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임의로 몇 개의 출력을 꺼버릴 거냐 아니에요. 그 이전 레이어에서 나온 출력들 중에서 몇 퍼센트는 꺼버리는 그 출력을 제거해버리는 저기 비율입니다. 출력을 보내주는 비율이 아니라 드랍 아웃, 정말로 꺼버리는 그런 기능이에요. 아마 지난주에 아마 0.3, 30%를 제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것도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이것도 뭐 드랍 아웃을 30%를 사용할 거냐, 40%를 사용할 거냐, 10%만 사용할 거냐, 이것도 그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랍 아웃을 넣고요. 드랍 아웃을 넣고 이제 마지막이 확률을 리턴해주는 출력층이 들어가면 돼요. 아웃풋 레이어를 만들 거고요. 아웃풋 레이어는 모양이 딱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져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여기도 만드는 거는 댄스로 만들 거예요. 댄스로 만들 건데 테라스, 레이어스, 댄스 유닛 개수는 몇 개를 해야 될까요? 제일 마지막에는 몇 개의 출력이 나와야 돼요? 10개의 출력이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분류를 해야 될 모델이 클래스 10개를 가지고 있는, 레이블 10개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유닛은 10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액티베이션 함수도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확률이죠. 10개의 출력들의 값들을 다 더했을 때 1이 돼야 돼요. 확률의 의미이기 때문에 10개의 출력 값들은 10개의 출력의 각각은 0에서 1 사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개의 출력 값을 다 합치면 1이 돼야 돼요. 그게 확률의 의미죠. 그런 출력 함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softmax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댄스층을 모델에다가 add, 댄스 2. 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훈련시킬 모델이 완성이 돼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서머리 한번 볼까요? 서머리. 모델 서머리.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주, 아주 복잡한 컨볼루션 레이어는 아니에요. 그나마 간단한 거예요. 자,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찾게 되는 토탈 파라미터의 개수가 몇 개다? 33만 3,526개의 모델 파라미터를 찾는데요. 자,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델 서머리에서는
입력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입력층은 나타나지 않고요. 여기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샘플의 개수는 몇 개씩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죠? 샘플의 개수는 몇 개씩 들어갈지 모르지만, 세로 크기가 28, 이미지 가로 크기 28, 백 이미지니까 채널 한 개짜리가 여기로 들어가요. 그죠? 여기로 들어가는데, 자, 이 뒤쪽은 이런 모양으로 리턴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모양으로 리턴이 되느냐? 자, 이미지 한 장이 이렇게 생겼죠? 이미지 한 장이 아까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조금 이따가 저기 화이트보드에다가 좀 그려볼게요. 세로 길이 28이었고요. 가로 길이 28이었고요. 그리고 채널 한 개짜리. 샘플이 몇 개씩 들어갈지 몰라요? 자, 이런 이미지가 컨볼루션으로 들어갑니다. 컨볼루션에는 필터가 있어요. 이 필터는 커널이 9개가 있어요. 이게 2차원 커널이죠. 2차원 커널. 그죠? 3 곱하기 3 모양이 2차원 커널이었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3 곱하기 3 모양이 2차원 커널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2차원 커널을 몇 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이런 2차원 커널을 32개를 만들겠다고. 처음에 몇 개 했죠? 32개 맞죠? 예. 우리 처음에 넣을 때, 여기서 처음에 넣을 때, 처음에는 32개, 두 번째는 64개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죠? 어. 음. 그러니까 필터가 32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게 32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이미지가 첫 번째 필터를 거쳐서 나온 게, 첫 번째 필터를 거쳐서 나온 게 세로 길이 얼마? 28. 세로 길이 얼마? 28.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지 한 장이 딱 됐죠. 이미지 한 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런 필터가 총 몇 개가 있어요? 이런 필터가 총 32개. 그럼 여기서도 이미지가 나오는 게 세로 길이 28, 가로 길이 28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음. 세로 길이 28, 가로 길이 28짜리 이미지가 총 몇 장이 나오냐면 여기 1번부터 32번까지 32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컨볼루션 레이어. 32개의 필터를 갖는 그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쳤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2장이 나오는 거예요. 32장. 28 곱하기 28 모양의 이미지 32장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음, 여기서 파라미터 개수가 320개라고 되어 있는데 320개인 이유는 필터 하나당 필터 하나당 여기 커널 몇 개 있어요? 숫자 몇 개 있어요? 3 곱하기 3이니까 얘가 3 곱하기 3이니까 몇 개 있어요? 9개 있잖아요. 맞아요? 9개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임의로 뭐 더해준다? 바이어스, 상수항. 상수항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상수항이 하나. 그래서 필터 하나마다 3 곱하기 3이라고 하는 9개의 가중치와 그리고 1개의 상수항, 바이어스가 있어서 여기서 10개가 나와요. 이 10개짜리가 총 몇 개가 있냐면 3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찾아내는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는 320개예요.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합쳤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는,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요. 자, 이제 만들어진 거는
컨볼루션을 지나서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샘플이 몇 개씩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샘플이 몇 개씩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28, 28, 그리고 32개로 이루어진 이제 채널이 32개라고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로 크기, 세로 크기는 그대로 있는데, 가로 크기, 세로 크기는 그대로 있는데, 채널의 개수가, 채널의 개수가 32개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첫 번째 채널은 첫 번째 필터에서, 두 번째 채널은 두 번째 필터에서, 세 번째 채널은 세 번째 필터에서 나온 그 2차원 배열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 크기가 32고, 세로 길이 28, 그 다음에 가로 길이 28인 이미지인 거예요. 얘가 입력으로 들어갔어요. 얘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여기서는 필터를 어떻게 거쳤어요? 커널의 크기가 2잖아요.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랬죠.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가로 세로가 14. 그 다음에 채널 개수는 여기 32개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리고 맥스 플레잉에서는 파라미터가 필요 없죠. 요 커널에 여기에 숫자들이 없어요. 숫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훈련해야 될 숫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델 파라미터가 없어요. 모델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모양이 여기 입력으로 들어가요. 입력으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제가 64개를 필터로 만들었어요. 64개를 필터를 만들었는데 필터 크기는 위쪽이랑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3 곱하기 3으로 만들었고요. 그런 게 64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커널 몇 개? 커널이 3 곱하기 3, 9개. 그죠? 거기에다가 상수항 하나. 이런 게 전부 필터가 64개. 그러니까 640개예요. 잠깐만요. 제가 64개. 왜 640개가 아니지? 잠깐만요. 14. 3 곱하기 3으로 만들었죠. 3 곱하기 3으로 만들었고, 여기서도 커널 사이즈는 3으로 만들었고, 그게 64개고, 커널 한 개당, 커널 한 개당 9개씩 더하기 1 곱하기 64. 그럼 640개인데. 잠시만요.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얘네들이 움직여야 될 게 32구나. 네.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더 있냐면 이쪽으로. 필터가 이런 모양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필터가 이런 모양이에요. 왜 이런 모양이냐면 아까 여기 들어간 게 채널이 총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채널이 32개가 있다 그랬죠. 채널이 3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필터가 컨볼루션을 해야 될 게 단순하게 2차원이 아니고요. 단순하게 2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3차원으로 만들어진 필터가 들어가야 돼요. 요거 계산해 보면, 요거 계산해 볼게요. 3 곱하기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총 몇 개가 있냐면 32개가 있어요. 여기다가 상수항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런 게 총 몇 개가 있냐면 64개가 있어요. 이거 계산해 보면 18496, 18496 맞죠? 맞죠? 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컨볼루션을 하기 위해서 만든 필터는요. 네. 2차원적으로 컨볼루션을 하려면은요. 움직이는 방향이 두 군데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돼요. 세로 방향, 가로 방향 이렇게 두 군데로만 움직였을 때
모든 컨볼루션이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컨볼루션 2D라고 하는 거는 마치 2차원처럼 가로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움직이고, 한 칸씩 움직이고, 그다음에 가로 방향으로 한 칸씩 움직이고, 이렇게 두 개의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하는 거를 2차원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필터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단순하게 3 곱하기 3이 아니라, 얘가 뎁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뎁스를. 아까 여기서 32개짜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가 32개가 돼야 돼요. 32개. 그래서 총 커널의 개수가 세로 길이 3, 가로 길이 3, 뎁스가 32, 거기다 가중치 한 개를 더하고 그런 필터가 총 64개가 있어서 18496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맥스 플링층은 계산되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펼치게 되면 7 곱하기 7 곱하기 64를 펼치게 되면 그게 3136. 3136. 그 다음에 여기에 가중치 개수를 하게 되면 3136에다가 더하기 1을 하고 곱하기 100개를 하게 되면 3, 음, 31만 3700개의 파라미터가 댄스층에서 만들어져요. 드롭아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개이기 때문에 10개 더하기 1 그리고 유닛이 10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1010개.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하게 되면 이만큼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네. 요거 그림은 제가 다음 시간에 화이트보드에 그리면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나왔고 서머리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서머리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케라스에 유틸 패키지가 있어요. 유틸 모듈이 있습니다. 유틸 모듈에 플롯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만든 모델을 넘겨주시기만 하면 그림을 그려줘요. 요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그려줍니다. 그림이 되게 크게 나오죠. 그림이 크게 나오는데 DPI라고 하는 거를 64. 그러면 이 DPI 숫자를 줄이게 되면 얘가 작게 나와요. 작게 나옵니다. DPI 크기를 키워주면 여기가 크게 나오고요. 숫자를 키워주면 DPI 크기를 늘려주면 작게 하는 여기 이미지가 작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들어가서 컨볼루션, 맥스, 컨볼루션, 맥스, 플래튼 2차원으로 펼쳐지고 댄스, 드랍아웃 거쳐서 댄스에서 아웃풋 나온다는 시퀀셜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함수에서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면요. 테라스, 그 다음에 유틸스, 플럭, 모델 넣고요. 그 다음에 DPI 64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shap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shape. 여기가 기본값이 false인데 true로 바꿔주시면요. 이렇게 같이 보여줍니다. 글씨가 너무 좀 작나요? 128로 늘릴까요? 네. 입력값으로 어떤 모양의 배열이 들어오고 아웃풋으로 어떤 모양의 배열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같이 보여주는 게 show shapes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만든 그 신경망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조금만 더 진행하고 나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너무 크죠. 여러분들은 적당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적당하게 하시고 저는 이 정도로만 할게요. 자, 모델이 완성이 됐어요. 모델이 완성이 된 다음에 해야 될 단계가 뭐예요? 모델을 컴파일 하시는 거예요. 옵티마이저, 손실함수, 그다음에 평가 지표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델.compile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옵티마이저는
우리 아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RMS 풀업이 기본값인데, RMS 풀업이 기본값인데, 아마 지난주 마지막에 했었던 게 아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테라스, 옵티, 마이저스, 아담. 이렇게 해서 얘는 기본값으로 사용할게요. 기본값으로 사용하시고, 로스. 선실함수죠. 선실함수는 케라스, 로시즈, 그 다음에 가중 클래스 분류니까 바이너리가 아니고요. 스파르스.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그 다음에 매트릭이 있어요. 매트릭스죠. 매트릭스는 리스트로 혹은 배열로 케라스, 매트릭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여기서는 accuracy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델 컴파일. 그 다음 단계가 훈련인데, 훈련하기 전에 콜백들을 생성을 할 거예요. 우리 어젠가요? 네, 어제 했었던 거. 두 가지 콜백을 만들 건데, 첫 번째는 체크포인트 콜백. 콜백 뺄까요? 그냥 체크포인트라고만 하겠습니다. 테라스. 그 다음에 콜백스, 모델 체크포인트. 클래스 이름은 모델 체크포인트예요. 모델 체크포인트. 여기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파일 패스가 있어야 되죠. 파일 패스가 있어야 되니까 요거는 넣기 전에 여기서 변수로 먼저 하나 하고 갈게요. 파일 패스, 파일 패스는 하고서 어, 구글 드라이브 연결할까요? 구글 드라이브 연결할게요. 네. 우리가 이왕이면 저장하는 거 콜앱에다가 저장해버리면 날려버리니까요. 구글 드라이브에다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폴더 아이콘, 폴더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구글 드라이브 연결할게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운트, 드라이브에 연결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로그인 하세요 라고 하는 거 나오면 로그인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가 드라이브. 이제 구글 드라이브가 보이죠? 구글 드라이브, 마이 드라이브, 그다음에 콜앱 노트북.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폴더는 랩DAM. 여기까지를 경로를 복사를 좀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경로를 복사를 하고요. 경로를 여기 뒤에 슬래시 하나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 하나 더. 그래서 이거는 디렉토리라고 할게요. 디렉토리 패스. 여기 슬래시 넣었어요. 그 다음에 어, 모델, 모델 파일. 모델 파일은 굳이 그냥 여기다 더하기 dir dir 패스에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우리 지금 CNN이죠. CNN best 모델 저장할 때는 확장자 케라스로 만들어 주셔라 라고 했습니다. CNN best 모델 이렇게 할게요. 자, 얘가 파일 패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 파일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요거 붙여준 것까지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중에서 save best only를 true로 바꿔주고요. 이거를 true로 바꿔주시고 여기는 그 모델 저장 위치, 모델 파일을 저장하는 위치.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early starting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먼저 에포크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일찍 끝날 수 있으면 일찍 끝내버리겠다라고 하는 콜백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콜백스.
그 다음에 여기서는 early stopping이라고 하는 거를 써주시면 돼요. 자, 여기 patience가 있고요. patience는 3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으로. 그리고 또 하나 파라미터 중에서 restore best weight. 여기를 이게 아마 폴스가 기본값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을 때의 파라미터를 복원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여기를 추루어 줄게요. 그래서 요거를 다 만드시고요. 요렇게 만드셨으면 이제 우리는 모델을 훈련시킬 준비가 됐어요. 모델 훈련시키고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쉬운 시간 가지시면 돼요. 자, 저장은 리절트에다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점 훈련시키실 때는 fit. x는 뭘 사용할 거냐면 우리가 만든 변수 이름이 train. 그 다음에 여기 레이블은 y train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포크 횟수 있죠? 에포크 횟수는 일단은 100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중간에 언제 멈출지는 몰라요. 일단 10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콜백스가 있죠. 파라미터 중에서 콜백스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는 저거 위에서 만든 거 넣어주시면 돼요.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것과 얼리 스탑이라고 하는 거 두 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리 검증 탭도 봐야 되죠. 그래서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여기에 뭘 주시면 되냐면 x, val, y, val을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모델 훈련 시킬 준비가 됐어요. 요거 실행 돌려놓고 저희 쉬운 시간 가지시면 돼요. 네, 신경망이어서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모델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30분, 45분까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